언론에서 한참 이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떴습니다. 메일을 뒤지다 보니까 레노버 지원해 주냐고 물어보고 레노버는 이미 지원된다고 RCS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메일 주고받는 게 나오고 그러자 다시 또 김어준이 이거 1년 전에 주장했다고 레노버에서 생각나세요? 근데 사실은 이 기사는 살짝 오보예요. 왜 보냐면 여기서 주장한 레노버는 레노버 컴퓨터가 아니라 레노버 핸드폰입니다. 레노버에서도 핸드폰을 만들거든요. 여기서 주고받던 내용들은 이 핸드폰에도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에도 그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그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이 우리 이미 돼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레노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해킹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1년 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기사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.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 장치로 레노버가 붙어 있고 분류지를 제어하는 장치예요. 그러니까 레노버 컴퓨터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. 이 기계는 옆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. 그런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제어하는데 모든 걸 제어하죠.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. 이 기계는. 그런데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. 여기에 인터넷이 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된단 말이죠. 연결되는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설명에는 보면 시모스에서 노트북 켤 때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. 바이오스라고 부르죠. 거기서 통신 기능을 꺼두면 된다. 이렇게 디세이블 해두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꽂혀있지만 문제없다. 이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죠. 그리고 왜 제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칩이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. 개뻥이라고 했죠. 이건 도라이버로 풀면 된다. 제가 매뉴얼 뒤져가지고 도라이버로 네트워크 카드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아직도 제거 안 않고 있어요. 아직도 네트워크 카드는 꽂혀 있습니다. 거기에.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이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랜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. 그때는 좀 멀리 들렸던지 몰라요, 여러분들한테. 근데 지금은 핸드폰 원격 조작 되는 거 봤잖아요. 똑같아요. 무선 기능이 있고 여기에 바이오스에서 안 되게 했다며.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원격으로 조작 가능한 겁니다.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주 놀라운 뉴스 하나가 기술 전문 분석 사이트에서 나왔어요. 이 트렌드랩이라는 회사에서 보안 기술자들, 거기 속한 기술자들 보안 리포트를 계속 내는데 이번에 해킹팀이 크게 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 해킹팀에서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킷으로 RCS9 에이전트를 타겟 시스템에 머물게 한다.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킷이라는 걸 써가지고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. 그 기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저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포맷을 하거나 OS 윈도우를 새로 깔거나 혹은 새 하드로 교체해도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. 왜 안 죽냐? 이게 바이오스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. 바이오스, 그러니까 컴퓨터를 탁 켜면 삑 소리 나면서 앞에 뭐 간단한 촌스러운 화면 튀어나오잖아요. 바이오스. 그리고 메모리 몇 메가 있는 막 돌아가고 그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을 관장하는 간단한 운영체제인 거예요. 바이오스라는 게.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지랄을 하든 간에 걔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지. 해킹 프로그램은.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해킹을 한다는 겁니다. 이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을 감염시킬 때 걔네들이 특히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에요. 바이오스를 만드는.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를 특별히 특정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. 문서를 분석해 봤더니 해킹팀이 주요하게 노린 것은 인사이드 바이오스였던 거예요. 근데 그럼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가 어디 있냐? 레노버에 들어가는 겁니다. 물론 레노버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
인기 있는 바이오스이기 때문에.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거기 레노버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레노버의 바이오스 화면이에요. 인사이드 H20이라는 건 바이오스의 제품명입니다.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고 인사이드 제품이 인사이드 H20이에요. 이게 레노버에 깔려있는 바이오스라고요. 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신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보안 카드를 넣고 뭐 윈도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. 레노버 컴퓨터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원격으로. 근데 그 원격 칩, 무선 칩을 왜 안 빼냐고. 이 바이오스를 특정해서 이게 해킹됐다는 보고서도 있잖아. 그게 꼭 우리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꽂혀있는 개를 해킹했다는 말은 아니에요. 물론 그런 보고서는 아니지만 개 똑같은 모델을 그대로 해킹한 프로그램이 이미 있다고. 해킹팀에. 그러니 쓸 수 있는 거잖아요.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썼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. 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왜 남겨두냐고. 그만 빼면 되는데. 근데 이 얘기를 주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선거 있었는데 안 뺐어요. 계속 네트워크 카드는 꽂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까지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잖아. 혹은 이미 그래지 어떻게 알아. 선관위 사람들은 몰라요. 알 수가 없어요. 이건 이 컴퓨터에 가서 바퀴를 돌리든 뭘 해도 알 수가 없어요. 이거 외에도 선거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많으나 선거를 전후해서 그런 요청이 왜 많았느냐 연결해서 선거에도 해킹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. 그런 마음을 국정원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는 입증할 길도 없고 그래서 그 투표지 분류기에 달려있는 레노버가 실제로 그렇게 된지 안 되는지 입증할 방법도 없어요. 없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가능한 걸 왜 내버려 두냐고. 없애라고. 방송에 나오고 나서도 널리 퍼뜨려 주시고 그래서 그거 꼭 빼야 돼요. 지금도 계속 달려있거든요. 아마도 계속 달려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다음 총선거 대원 대선까지 레노버에 들어가는 겁니다. 물론 레노버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인기 있는 바이오스이기 때문에.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거기 레노버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레노버의 바이오스 화면이에요. 인사이드 H20이라는 건 바이오스의 제품명입니다.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고 인사이드 제품이 인사이드 H20이에요. 이게 레노버에 깔려있는 바이오스라고요. 왜 우리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백신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보안 카드를 넣고 뭐 윈도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. 레노버 컴퓨터를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원격으로. 근데 그 원격 칩, 무선 칩을 왜 안 빼냐고. 이 바이오스를 특정해서 이게 해킹됐다는 보고서도 있잖아. 그게 꼭 우리 투표지 분류 프로그램에 꽂혀있는 개를 해킹했다는 말은 아니에요. 물론 그런 보고서는 그때는 좀 멀리 들렸던지 몰라요. 여러분들한테. 근데 지금은 핸드폰 원격 조작되는 거 봤잖아요. 똑같아요. 무선 기능이 있고 여기에 바이오스에서 안 되게 했다며.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원격으로 조작 가능한 겁니다.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주 놀라운 뉴스 하나가 기술 전문 분석 사이트에서 나왔어요. 이 트렌드랩이라는 회사에서 보안 기술자들, 거기 속한 기술자들 보안 리포트를 계속 내는데 이번에 해킹팀이 크게 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 해킹팀에서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킷으로 RCS9 에이전트를 타겟 시스템에 머물게 한다.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우에파이 바이오스 루트킷이라는 걸 써가지고 해킹을 한다는 거예요. 그 기법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설명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저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유저가 포맷을 하거나 OS 윈도우로 투표지 분류기는 그런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렇게 제어하는데 모든 걸 제어하죠. 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. 이 기계는.
그런데 네트워크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. 여기에 인터넷이 되면 안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된단 말이죠. 연결되는 카드를 제거하지 않았어요. 그러면서 설명에는 보면 시모스에서 노트북 켤 때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. 바이오스라고 부르죠. 거기서 통신 기능을 꺼두면 된다. 이렇게 디세이블 해두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카드는 꽂혀 있지만 문제없다. 이게 선관위의 설명이었죠. 그리고 왜 제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게 칩이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. 개뻥이라고 했죠. 이건 도라이버로 풀면 된다. 제가 매뉴얼 뒤져가지고 도라이버로 네트워크 카드 10초 만에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아직도 제거 안 하지 않고 있어요. 아직도 네트워크 카드는 꽂혀 있습니다. 거기에.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것은 이 바이오스에 백도어를 설치하면 무선 랜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. 언론에서 한참 이 얘기 나왔을 때 이 얘기가 떴습니다. 메일을 뒤지다 보니까 레노버 지원해 주냐고 물어보고 레노버는 이미 지원된다고 RCS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메일 주고받는 게 나오고 그러자 다시 또 김어준이 이거 1년 전에 주장했다고 레노버에서 생각나세요? 근데 사실은 이 기사는 살짝 오보예요. 왜 보냐면 여기서 주장한 레노버는 레노버 컴퓨터가 아니라 레노버 핸드폰입니다. 레노버에서도 핸드폰을 만들거든요. 여기서 주고받던 내용들은 이 핸드폰에도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에도 그 해킹 프로그램을 심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중에 그 레노버에서 만든 핸드폰이 우리 이미 돼 이런 내용이에요. 근데 레노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해킹하고 바로 연결해가지고 1년 전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사가 몇 군데서 나왔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.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텐데 투표지 분류기에 제어 장치로 레노버가 붙어 있고 분류지를 제어하는 장치예요. 그러니까 레노버 컴퓨터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. 이 기계는 옆에 새로 깔거나 혹은 새 하드로 교체해도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. 왜 안 죽냐? 이게 바이오스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. 바이오스, 그러니까 컴퓨터를 탁 키면 삑 소리 나면서 앞에 뭐 간단한 촌스러운 화면 튀어나오잖아요. 바이오스. 그리고 메모리 몇 메가 있는 막 돌아가고 그 기본적인 인풋 아웃풋을 관장하는 간단한 운영체제인 거예요. 바이오스라는 게.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지랄을 하든 간에 걔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지. 해킹 프로그램은.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해킹을 한다는 겁니다. 이 해킹팀의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을 감염시킬 때 걔네들이 특히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회사 이름이에요. 바이오스를 만드는.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를 특별히 특정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. 문서를 분석해 봤더니 해킹팀이 주요하게 노린 것은 인사이드 바이오스였던 거예요. 근데 그럼 이 인사이드 바이오스가 어디 있냐?